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도 토종붕어연구소입니다. 지난번 낚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드론드론 이야기했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폭풍집어부터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그 운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초반부터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루하실까 하여 노지 낚시도 다니고 대물 사냥을 다니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향붕어 총망라를 했습니다. 여러와 같은 호응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받은 기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향붕어 연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입질의 특징, 그러기에 나타나는 입질 패턴, 그에 따른 챔질 타이밍,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지난 영상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찾아보지 않으면 꼭 봐야 할 영상을 자칫 놓치기 쉽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제가 향붕어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탐정 코난처럼 실마리를 따라가 봤더니 알게 된 입질 패턴을 분석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왜 향붕어 챔질이 그리 빨라야 하는지, 그리고 향어처럼 가져가는 입질이 왜 나오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분 아니 10분이면 됩니다. 우선 보고 오시죠. 오늘 제가 깜짝 놀랄 발표를 하겠습니다. 붕어들의 입질 패턴에 대한 발표입니다. 향붕어는 향어와 붕어의 교잡종이죠. 그래서 후손을 못 만들고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향붕어는 몇 년 전부터 전북 익산 농가에서 양식을 하고 포천권을 시작으로 양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간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낚시들을 운영해 왔는데 물이 맞지 않아 폐사율이 엄청나고 그나마 살아남은 중국 붕어들은 이듬해부터 많은 산란으로 치어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치어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친다든지 배스를 일부러 풀어놓기도 하고 강준치도 넣고 쏘가리도 넣고 가물치도 넣어봤죠. 그래도 치어 성화에 낚시꾼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향붕어는 교잡종이라 치어도 전혀 생기지 않지요. 이보다 더 좋은 대상어종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거의 모든 낚시터에 향붕어가 대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좋은데 향붕어 입질이 지랄 같습니다. 이런 표현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없어서 지랄 맞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유난히 까칠한 향붕어 입질을 정복하느라 애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그 일인입니다. 그래서 기막힌 찌올림을 보여주는 중국 붕어 또는 우리 토종붕어의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왜 향붕어는 입질이 지랄 맞을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 해부에 들어갑니다. 향붕어는 향어의 알에 붕어의 정액으로 교배시킨 F1입니다. 어류는 수컷이 우성이라 형태는 수컷인 붕어의 모습을 하고 태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진실입니다. 가정은 성격은 엄마 아빠를 다 닮거나 아빠만을 닮거나 엄마만을 닮은 아이들도 있겠다.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아빠 닮은 아이들은 붕어처럼 먹고 올라오고 엄마 닮은 아이들은 향어처럼 꼬물꼬물 쪽 이렇게 찌를 가져가는 게 많겠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짐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료 그림 보겠습니다. 토종붕어입니다. 토종붕어 잡아랍니다. 토종붕어 잡아라. 토종붕어 입에 검지를 넣어 주둥이를 잡아당기면 잡아라가 제법 나옵니다. 이번엔 중국붕어입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라를 당겨보면 이렇게 잡아라가 나옵니다. 그죠? 저 위에도 한번 잡아 다녀보세요. 중국붕어. 그렇죠. 저렇게 나옵니다. 토종붕어는 물론 덜하지만 저렇게 중국붕어는 잡아라가 제법 있습니다.
이 녀석도 자바라가 나오기는 하지만 토종붕어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다음 향어의 주둥이입니다. 주둥이를 보겠습니다. 자, 입술은 위에 입술은 있는데 역시 자바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향어 주둥이입니다. 입술은 있는데 자바라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확인하러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향어는 자바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윗입술만 있습니다. 향어는 그래서 윗입술을 미끼를 덮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뜨기도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입술을 덮느라 꼬물꼬물하죠. 그러면서 확 지나가 버려 찌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향붕어는 분명 생긴 모양은 붕어 아닌가요? 그럼 총신을 길게 내미는 주둥이로 훅 흡입을 하면 뱉기가 힘들 텐데 유난히 잘 뱉는 이유가 뭘까에 저는 꽂혔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올라오는 향붕어보다 수개월을 관찰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찌가 멋지게 올라온 붕어거든요. 자바라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바라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좀 나옵니다. 향붕어 맞습니다. 이 녀석은 붕어 주둥이처럼 자바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이 아이 보십시오. 지금 나온 향붕어인데 내려가는 입질로 잡은 겁니다. 자,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밑쪽은, 아래쪽은 자바라가 없고 위에 입술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죠?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잡아다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래쪽은 없고 위쪽 입술 부분이 살짝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입술은 있고 밑에 자바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향붕어입니다. 자, 향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향붕어인데요. 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바라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아예 향붕어 주둥이에는 자바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당겨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바라가 없습니다. 향어의 주둥이와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향붕어의 주둥이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속 영상을 촬영을 봐도 먹이 활동을 할 때 주둥이 자바라를 쭉 내밀고 흡입하는 아이와 그냥 덮어서 먹는 아이가 관찰이 됐습니다. 아, 이제 왜 이 녀석들이 입질이 천차만별인지 조금은 알겠네요. 인간의 한계치 안에서 추측하자면 붕어를 더 닮은 주둥이를 가진 향붕어는 자바라가 길어서 긴 주둥이로 먹이를 흡입하면 바늘이 깊게 들어가서 뱉기도 힘들고 붕어의 습성처럼 떠오를 것이고, 향어의 주둥이를 더 닮은 향붕어는 향어처럼 먹이를 윗입술로 덮어서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늘도 얕게 박혀서 유난히 잘 뱉기도 하고 찌를 가져가는 입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 합리적인 유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먹고 가져가는 입질을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채비가 없을까, 그런 입질을 고려해서 이 두 가지 채비를 고안해낸 겁니다. 올라올 때는 그냥 똑같이 올라옵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두 채비의 찌 올림을 한번 보시죠.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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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섰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야!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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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와, 스스유. 멋진 찌올림이었습니다. 스스유 찌올림. 와. 오. 와. 와. 구독, 좋아요. 여러분, 이제 낚시터에는 중국 붕어를 놓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성의 용설 2호지, 용인의 고초골 낚시터 등 몇 군데 중국 붕어가 들어가서 찌올림을 만끽하고픈 조사님들께 충족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식품 검역이 까다로워서 아예 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낚시터에는 거의 향붕어 아니면 토종붕어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붕어를 좀 더 이해한다면, 파악한다면 낚시가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오래 관찰하고 실험하고 발견하고 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낚시하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있게 낚시 유튜버로서 노년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수심 3m권의 향붕어 연구소, 그리고 바로 이곳 수심 6m권의 토종붕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토종과 향붕어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 정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낚시 유튜버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댓글로 소통하려고 가급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돋보기가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 가려드렸습니다. 제 마지막 배려의 차원입니다. 제목이 잘못됐네요. 평일 독탕, 그것도 고기 풀어놓는 양어장에서 떡밥 한 봉지가 다 들어가고 쌍포로 조지는데 못 잡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라고 하셔야 할 듯. 크크크. 어떻게 하면 찌가 예쁘게 올라올지는 연구는 안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지 감독님 영상을 안 봅니다. 저는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하는 방법은 폭풍 집어 후에 템포 낚시, 그리고 입질 오면 1분 낚시로 전환하죠.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부지런히 해서 5시간 만에 붕어를 붙인 적도 있었다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낚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정답이니까요. 누구나 자기만의 정답이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만의 정답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악플을 쏟아내는 이런 파렴치 않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악플은 명백히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저는 악플을 모두 캡처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안 되겠을 때 들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 전에 경고합니다.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이런 댓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정답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낚시해 왔습니다. 환갑에 시작한 진학세가 제가 벌써 67세입니다. 제가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재밌게 채널 운영하겠습니다. 이제 악플은 안 참습니다. 또한 어떻게 찌가 예쁘게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는 안 하시나요? 그게 향붕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붕어들 주둥이 모양에 따라 붕어 닮은 주둥이는 올라오는 확률이 많고, 향어 닮은 주둥이는 가져가는 확률이 높은 확률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100%는 없습니다. 각종 찌외의사나
채비회사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채비는 거짓말입니다. 붕어가 올릴 때는 예쁘게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주둥이가 향어처럼 생긴 아이를 올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20년 전에 정말 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낚시터에서 수차례 입상을 했고 5시간 만에 붕어를 붙여서 게임을 뒤집어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평일 독탕에 쌍포로 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 향붕어 연구소에서 또다시 붕어 올라오는 대로 주둥이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옛날 영상 꼭 봐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귀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발품을 팔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꼭 보십시오. 그래야 향붕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세!